이상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뺑소니는 우리가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이때는 반드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뺑소니로 신고가 된 다음에 변호사님 이게 저는 사고 난 사실을 몰랐는데요, 아니면 이거 사실 뒤에서 살짝 정말 경미하게 박아서 이건 상해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뺑소니가 성립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뺑소니가 성립되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될 것인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고가 딱 났어요.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미하게 막 사이즈가 스쳤거나, 아니면 내가 차 안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고 있었어요. 아니면 도로가 이게 쾅 까졌어. 그럼 쿵 할 수 있잖아요. 그 쿵 하는 것과 상대방 접촉하는 것이 일시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사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그때 깜빡 졸았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아니면 도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영상상 확인이 되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을 정말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미하게 사이즈가 살짝 스쳤거나, 아니면 정말 스친지도 모르게 소리도 안 나면서 서로 지나갔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다쳐야 돼요. 상해를 입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에서 후미초들을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병원을 갑니다. 그럼 전치 2주가 나옵니다. 전치 2주가 나오면 법원에서는 상해라고 판단을 해줘 버려요.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내가 뺑소니까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이드가 팔을 살짝 쳤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과수에서 이거는 이 정도 사고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줘요. 그렇다면 이때는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법원에서 사실 상해라는 것은 생리적인 기능이 훼손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2주 정도의 상해로 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 일정의 그 주수 판단을 조금 높게 해주는 것이 뺑소니 혐의를 줄여드는 것,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정당하게 처벌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에서 이 진단 주수가 한 3주, 4주 이런 식으로 좀 높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뺑소니 자체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내려서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가 괜찮아요, 저 얼마 안 다쳤습니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괜찮아요,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냥 우리가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119나 112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고할 순간 기회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혹시나 만약에 신고할 경우를 예비해 둬서 자진신고를 일단 먼저 하시고, 연락처라든지 그 주변에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어쨌든 내가 뺑소니 신고를 당했을 때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놔야겠죠.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라고 한다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성년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명함이나 내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내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택시 기사님이었는데 피해자가 이제 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이 피해자가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의사 진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병원에 있는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약을 사서 이제 타박상이라도 생겼을 것이니까 이거라도 좀 바르세요 라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왔어요. 이제 사건이 당연히 마무리된 줄 알고.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예요. 이때 이 택시 기사님이 하지 않았던 행동은 뭐예요? 명함이나 인적사항은 안 알려줬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뺑소니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면 내 인적사항을 알려야 된다. 내 명함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라는 것은 사고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구호 조치 입은 피해자한테 내 인적사항까지 알려줘야 이래야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뺑소니 한 것 같은데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뺑소니로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 상황이 생기시면 무조건 경찰서에 일단 자진신고부터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만약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뺑소니는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뺑소니 법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잘 시청해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가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